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자, 우리 원익홀딩스요. 오늘 장 초반부터 힘이 좀 빠지면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제 그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오늘은 왜 이래? 이 생각부터 드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왜 하락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아주 쉽게 근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원익홀딩스 들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내용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요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우리 원익홀딩스 힘내자 요 파이팅이라고 세 글자 응원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 원익홀딩스는요. 중장기 상승 관점 자체가 꺾인 게 아닙니다. 이거 먼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이 하락이 왜 나오느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봉으로 보면은요. 장 초반에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던졌느냐입니다. 장 초반에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도를 던진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외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의 한 250만 주가량 순매수를 해서 올려놓더니 오늘 아침부터 또 외국인이 던진다고? 그럼 이거 이제 고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결론은요 너무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뭐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했다고 해서 이 주가가 곧바로 끝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는요 상승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날 장 초반에 겁을 주는 매도, 자, 즉 이 물량 테스트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창구 움직임이에요. 자, 전일 창구를 보시면은요. JP모건이요. 거의 한 80만 주죠. 80만 주 가량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이 상승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했죠. 근데 오늘 창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시면 어때요? 이 JP모건 서울이 지금 거의 한 40만 주 가량 매도를 찍히면서 하방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봐봐. 지금 이 JP모건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이거 끝난 거다. 고점이다. 자, 근데 주주님들, 여기서 그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창구는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거든요. 자, 일부러 물량을 던져서 가격을 눌려놓고 아래에서 다시 받아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단순히 뭐 외국인이 판다 그 자체가 아니라, 자, 지금 이 매도가 이탈인지 아니면 흔들기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그러면 전일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일 종가 어땠습니까? 자, 요날요 거래 대금이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터지면서요 하루 만에 고가 26%가 찍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고가 얼마였습니까? 38,550원.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는 37,500원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자, 그냥 테마성으로 튄 게 아니라 지금 이 수급이 작정하고 들어온 상승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원익홀딩스 영상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위에서 파는 것처럼 보이고 가격이 내려올 때도 계속 매도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이제 이 외국인들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고점에서 이제 털고 나가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움직임들은요 이 외인들이 진짜로 털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기존의 이 신용으로 들어와 있던 개인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손바뀐 구간이었습니다. 구조를 아주 쉽게 풀면 이거예요. 일단 가격을요 위에서부터 눌러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히나? 이거 이제 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 다음 가격을 한 번 더 내려요. 그럼 기존에 이 신용으로 들어와 있던 분들 계좌가 흔들리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개인들은 무서워서 던져요.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받느냐? 외국인들이 아래에서부터 전부 받아갑니다. 자, 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그 물량을 더 좋은 가격에서 모으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흐름은요, 매도 구간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밍이 딱 언제랑 맞물렸느냐? 바로 투자 경고 재지정 기간인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 기준으로 끝나는 시점이었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지정 기간이 남아있으면 괜히 크게 썼다가 또 이 경고 걸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부러 위에서 주가를 쭉쭉 누르고 시간을 끌면서 신용 물량부터 정리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12월 10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재지정이 아니라 이 신규 조건으로만 판단하게 되죠. 즉,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주가의 공간이 확 열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장중에 38,550원 한번 치고 올라왔죠. 바로 상한가 바로 앞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가격보다 요 거래량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자, 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뭐 200만 주, 600만 주, 500만 주, 뭐 300만 주. 자, 요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금요일도 300만 주였고요. 근데 월요일에 어제 어땠습니까? 2200만 주. 자, 하루 만에 2200만 주. 금요일 대비해가지고 거래량이 거의 6배 이상. 650% 넘게 증가한 수치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히 뭐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거래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이 고점 찍었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래 대금도 터졌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냐? 외인들이 여러분들 250만 주 받아갔다나요. 그쵸? 그대로 순매수로 받아갔습니다. 던지는 물량을 전부 받아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린 구조예요. 그리고 오늘 흐름 보세요. 오늘 아침 어땠습니까? 자, 아침부터 9%에 가까운 조정이 나와줬죠. 오늘 아마 겁먹고 던지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물량 테스트입니다. 투자 경고, 이 신규 지정 가능성, 그 재료를 노리고 올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직 문을 걸어 잠글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대 양봉이 끝이라는 생각부터 들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8%, 9% 조정이 나왔다고 끝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은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흔들고 한 번 더 공간을 확인한 다음에 그 위로 레벨을 다시 여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지금 뭐 올랐으니까 무섭다가 아니라, 지금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무섭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열어두고 계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상 예전에 한 번 봤던 그림이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날이 언제냐? 요날이 언제입니까? 9월 11일이거든요. 자, 요날 차트 기억하시는 분들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자, 하루 만에 10%짜리 장대 양봉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붙었죠? 이 투자 경고 종목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주가 흐름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그 이후에 무려 20%에 달하는 변동성을 줬단 말이에요. 자, 지금 차트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요, 요 상단 고점부터 하단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19%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요 장대 양봉, 장대 거래량과 함께 거의 한 26%짜리 기준봉이 하나 더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겹치는 포인트가 보이시죠? 지금 구조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큰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경고 구간 진입. 이거는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거의 싱크가 지금 100%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굉장히 급해요. 왜 급하냐? 자, 이 종목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꼬이기 전에 주가를 빨리 이 경고 구간으로 올려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되죠? 자, 증권사에서 요 신용대출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돈 빌려서 오지 마. 위쪽 가격대는 이 신용 물량 없이 갈 거야. 이 위는 우리끼리만 매집하고 이 위는 우리끼리만 먹을 거야.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가를 그냥 이유 없이 차트만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항상 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명분이 뭘까요?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이 M&A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후로 주가가 무려 2,500%, 그러니까 25배나 뛰면서 만원대에서 무려 42만원대까지 폭등이 나아졌습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특히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로 수급이 로봇주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몰렸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규모를요,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이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8만 달러.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미 1억 원이 넘어요,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전부 뛰어드는 초대형 미래 먹거리예요. 이 흐름에서 뒤처지는 순간 시장을 통째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요, 무려 800조 원이에요. 이 정도 판을 삼성전자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기업은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고 거기에 글로벌 탑클래스 S급 인재까지 합류한 상태예요. 특히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에서 소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 지금은 이 회사의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전격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삼성과의 실사,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AI 기술을 접목한 시제품까지 완성을 해놨고 이미 글로벌 기업들 쪽에서 여러 차례 관심을 보이며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재무도 튼튼해요. 자, 연속 흑자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 찍어낸 상태죠. 자, 기업의 안정성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를 받고 주가가 25배나 치솟았을 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고 부러워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2023년 1월이었죠. 자, 당시 17,200원이었던 주가가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25배 폭등, 자, 무려 42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 실제로 한번 나왔던 만큼 지금 다시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기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성은 로봇을 포함한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 지금 아예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고요. 여기에 더해 대형 M&A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사실상 인수가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핵심 인재들이 이 회사에 모여 있고 이미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해놓고 이제 이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를 지은 뒤에 재료를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까지 이미 선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먼저 들어왔다. 이 말은요, 흐름이 이미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자,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초성장 테마를 갖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 삼성전자의 M&A 재료까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6465-8870 여기로요,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지금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고 있는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20배 이상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요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6465-8870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종목 단 한 종목입니다.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 듣고 오셨나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요 대박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익홀딩스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명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요. 이 원익홀딩스를 이 로봇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로봇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기대감으로 던진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원익홀딩스는요 이제 내년 초죠. 자, 2026년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월 달에 이 CES 일정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번 CES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기업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 현대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차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 여기에 하나 더 얹혀 있는 게 뭐였죠? 최근에 또 이 테슬라가요. 자기네 이 피지컬 AI 옵티머스 있잖아요. 자, 옵티머스가 지금 이 실제 공장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자, 이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 이거 이제 컨셉이 아니라 진짜구나. 실체하는 거구나. 자, 이 반응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쪽에서도요. 자, 이번에 요 CES에서 아틀라스. 자,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피지컬 AI를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야기가 더 커져요. 이 아틀라스가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우리나라 요 울산에 EV 공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자,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뭐 로봇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뭡니까? 그야말로 이 스마트 팩토리의 본격적인 시작, 포문을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원익홀딩스는 이 스마트 팩토리 흐름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원익홀딩스는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인 이 자율 이동 로봇, 즉 AMR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단순히 이 로봇 하드웨어만 좋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시장이 갈수록요. 이 피지컬 AI 몸통보다 하드웨어보다는요. 소프트웨어, 즉 OS와 자동화 플랫폼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원익홀딩스가 강해지는 이유가 나오죠. 바로 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누구 있습니까? 바로 이 원익 로보틱스요. 자, 단순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 이 소프트웨어 자동화 솔루션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익홀딩스는 지금 이 CES라는 글로벌 이벤트, 이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이 피지컬 AI 흐름, 또 이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시장의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요, 한번 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야말로 이 강한 상승 구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원익홀딩스는요, 원익 로보틱스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죠. 뭐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원익 QNC, 원익 PNE까지 지금 이 제조업 기반의 탄탄한 자회사 라인업을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들 이 원익 로보틱스가 자기 기술력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자, 그 기술이 그룹 전반에 요 제조 라인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산 요 단가는 낮아지고 마진 구조는요 훨씬 더 좋아지고 추가적인 요 수익률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원익홀딩스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 경쟁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뭐 외국인이나 JP모건 서울 같은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다는 게 오히려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이 JP모건이 지금 이 타이밍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진짜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놓치시면은요 또 앞에서 다 맞춰온 그 퍼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원익홀딩스 이런 이 주가 변동성 자체는요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 원익홀딩스의 공매도 세력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즉 공매도 요 세력의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에는 원익홀딩스에서 강한 요 위아래 변동성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지금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지 그 핵심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은요 사실 그냥 조용히 오르는 종목이 아니었죠. 주가가 올라가는 그 과정 내내요 이 재차 거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같이 늘어났던 종목이에요. 자, 말로만 하지 않고 이 대차 잔고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자,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죠. 자, 이 정도면은요 보통은 공매도 세력들이 겁먹고 이 상환 물량을 쏟아내면서 대차 잔고가 여러분들 요 파랑색입니다. 이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도 이 강한 상환 수량이 나와주면서 숏스퀴즈 현상까지 한번 나왔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이 대차 잔고라는 건요. 한마디로 주식을 빌려놓은 잔고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나중에 던지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놓은 물량이에요. 즉 대차 잔고는 공매도 요 대기 물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원익홀딩스는요. 지금 이 대차 잔고가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와야죠. 자, 그럼 원익홀딩스에서 이 공매도를 치고 있는 세력들이 도대체 누구냐? 자,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쪽으로요. 지금 이 공매도 쪽으로 항상 이름이 나오는 이 창구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그리고 메릴 린치. 지금 이 세 군데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공매도 물량을 쌓아왔던 대표적인 요 세 세력들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증권사별 움직임을 한 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증권사별 움직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장중에 눌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도 실제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곳은 모건스탠리 하나뿐이에요. 아까 그 세 곳 중에 공매도 세 곳 중에 그것도 거의 한 9,000주 정도 아주 소폭 매도입니다. 반면에 대차 잔고를 아까 공격적으로 늘려왔던 이런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메릴 린치 이쪽에서는요 아직 눈에 띄는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지금의 공매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에 들어간다? 자, 이런 구간이라면 거래량이 훨씬 더 터지고 하방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장중에 말아 올릴 틈도 없이 훨씬 거칠게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 구분해야 돼요. 지금 이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 JP모건 서울에서 나오는 요 매도는요. 원익홀딩스가 고점이라서 더 이상 이제 갈 게 없어서 던지는 그 매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죠? 공매도 리스크를 의식한 비중 조절. 리스크 차원의 여러분들 이 관리 매도예요. 리스크 차원의 매도. 즉 이 상승 추세 자체를 부정하는 매도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걸 알고 미리 몸을 좀 가볍게 만드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오늘 좀 눌림이 나와준다고 해서 기회다 하고 무작정 요 추격 매수부터 들어가면 오히려 이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는요. 우리 역시 이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원익홀딩스라는 이 종목 자체는요. 중장기 요 상승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이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아래 구간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좀 잡는 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원익홀딩스라는 이런 종목 자체는요, 이 고점 대비 저점이 변동성이 원래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평소에도 위아래로 잘 움직이는데 여기에 지금 이 공매도 세력까지 공격이 겹치면서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JP모건이 어제 이렇게 강하게 매수했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 JP모건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공매도 공격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 맞아요? 이 질문 여러분들 되게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잘못 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JP모건의 요 서울은요. 자, 지금 이 위쪽 가격대에서만 매수한 증권사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요 증권사에서는요. 아래 구간에서 훨씬 더 강하게 좀 매수를 했던 그 증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3만 원대, 3만 중후반 이 가격대가 이 구간이 JP모건 서울의 평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따져보면 JP모건 서울의 평균 단가는요 32,000원이 아니라 훨씬 더 아래. 심지어 지금 한 1만 원대. 자, 1만 원대 높게 잡아도 15,000원대로 형성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이 공매도 세력이 공격이 들어와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도요. JP모건 입장에서는요. 아직도 엄청난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큰 손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 흔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이 큰 손의 평단이 낮을수록 위아래로 흔들면서 판을 키울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결국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죠.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본격화되면 원익홀딩스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자,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위쪽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조절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종목 분석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 자,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이 대응을 계속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확실하게 같이 잡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자,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뒀고요. 010-6465-8870번으로 자, 간단하게 원익이라고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해서 중요한 요 분할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가 다시 한번 중장기 상승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어디서 다시 요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그 매수 타점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서 요 대응 전략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 보고 우리 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한정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자, 영상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원익홀딩스 파이팅! 힘내자라는 요 댓글 파이팅 세 글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감사한 마음으로 실시간 요 대응 기준도 같이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